해당 영상은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최종 픽과 조합은 정보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토토라이브 정보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 주시면 무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몬테네그로 지난 20일 터키와의 홈경기에서 3-1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2승 3패로 기복이 있었지만 튀르키 예전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반등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편이며 핵심 공격수 요베티치루가 여전히 팀의 중심을 맡고 있으며 여기에 무고사와 크레스토비치까지 가세하면서 공격진의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중원에서는 요보비치와 양코비치가 경기 조율을 맡으며 측면에서는 마루시치와 베소비치가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공격을 지원할 가능성이 큰 몬테네그로입니다. 지브롤터 지난 20일 몰도바와의 홈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유럽 내 최약체 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로 비교적 선전했지만 상대가 산마리노,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같은 약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결과로 보긴 어렵습니다. 수비진은 여전히 불안하며 에인슬리와 졸리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제공권 싸움과 순간적인 대인 마킹에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디바르와 워커가 중심을 맡고 있지만 경기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운영하며 상대 실수를 노리는 전술을 사용하지만 몬테네그로의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 공격 전개가 쉽지 않을 전망인 지브롤터입니다. 초안 분석 몬테네그로의 승리가 유력하다. 전력 차이가 크며 공격진이 확실히 살아난 상태다. 지브롤터는 수비적으로 버티는 운영을 할 것이나 몬테네그로의 공격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몬테네그로도 공격적으로 크게 몰아붙이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3골 이상 나오는 다득점 경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몬테네그로의 무난한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지난 18일 벨기에와의 홈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벨기에를 상대로 승점 적립에 성공하는 이변을 연출했으며 수비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조직적인 전술 운영을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극단적인 수비 전략을 펼쳤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공격에서는 솔로몬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최근 득점력이 폭발적인 수준은 아니며 바리보와 아바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원에서는 페르치와 아부파니가 경기 조율을 담당할 전망인 이스라엘입니다. 에스토니아 지난 20일 슬로바키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0-1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이며 슬로바키아전과 아제르바이잔전에서 무기력한 공격력을 보였습니다. 아니에르가 팀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지만 그를 지원하는 자원들의 영향력이 미비하며 카이트와 밀러가 중원에서 활약하지만 상대 박스 근처에서의 영향력이 낮아 공격 전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코스크와 타미크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세트피스 수비에서 약점을 보이며 제공권 싸움에서도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인 에스토니아입니다. 초안 분석 이스라엘이 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경기에서 강팀들을 상대로 선전하며 수비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에스토니아보다는 공격적으로 위협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전방에서의 영향력이 부족해 주도권을 잡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무난한 경기 운영을 통해 승점 3점을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 지난 20일 유럽 네이션스 리그 B 6라운드 조지아와의 홈경기에서 2-1로 승리하였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크를 중심으로 크오흐타, 체르니가 연계 플레이를 통해 활발한 득점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중원의 핵심인 수차근 빌드업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점을 보이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고 크알과 사딜렉도 중원에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측면에서는 도우데라와 쿠파의 크로스 공격이 중요한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세트피스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상대가 제공권이 강한 팀일 경우 실점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대가 페루 제도인 만큼 수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체코입니다. 페루 제도. 지난 17일 유럽 네이션스 리그 C 6라운드 북마케도니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0-1로 패배하였습니다. 수비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3경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조직적인 수비력이 강점입니다. 하지만 득점력은 매우 부족하며 최전방 공격 옵션으로 큰 우센과 올라선이 나서지만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수비진에서는 다비드센과 소렌센이 중심을 잡고 있지만 상대의 빠른 공격 전개를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크로스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체코의 공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큰 페루 제도입니다. 초안 분석. 체코가 경기 주도권을 잡으며 압도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볼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측면과 중앙에서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시크, 구흐타, 체르니의 활약이 기대되며 다득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루 제도는 철저한 수비 전술을 펼칠 것이지만 체코의 공격력을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체코의 무실점 승리가 유력합니다. 웨일스. 지난 20일 유럽 네이션스 리그 B 6라운드 아이슬란드와의 홈 경기에서 4-1로 승리하였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하며 준수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유지하며 탄탄한 수비 조직력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전을 제외하면 멀티 득점이 적고 공격에서의 무게감이 부족한 것이 약점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무어가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담당하며 존슨과 제임스가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통해 찬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브룩스와 토마스가 창의적인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할 경우 답답한 운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실리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되는 웨일스입니다. 카자흐스탄. 지난 20일 국제 친선 경기 유럽 네이션스 리그 B 6라운드 퀴라소와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불안한 경기력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성과를 전혀 내지 못했으며 최전방에서는 아이베토프가 핵심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고 사모로도프가 그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득점력이 뛰어나지 않으며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할 경우 쉽게 고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타기베르겐과 오라조프가 빌드업을 조율하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빌드업보다 빠른 역습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며 패스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웨일스를 상대로도 비슷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카자흐스탄입니다. 초안 분석. 웨일스가 경기 주도권을 쥐고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카자흐스탄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빠른 역습을 노리겠지만 웨일스의 탄탄한 수비를 뚫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웨일스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승점 3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